이제 요약 정리, 지적법부터 가시죠. 14페이지. 자, 이제 지적 가야죠. 네, 이제 지적. 좀 스피드하게 나갈게요. 오후에 또 문제 푸시죠? 네, 저거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 우리가 이제 지적을 공부하는데, 이제 지적이란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고, 지적이라 하고요. 이게 이제 64조에 조문이 있는데, 그 조문은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이 토지를 등록을 하는데, 이걸 누가 등록한다? 국가가 하는데,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은 어떤 토지를 등록해요? 모든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도록 되어 있고, 토지에 다니는 필지, 그래서 무엇별로, 필지별로 등록을 합니다. 그 필지별로 이 토지의 표시를 등록해요. 토지의 표시 그러면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것을 등록을 해요. 그냥 등록하는 것은 아니고 조사하고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그 다음에 이런 토지의 표시가, 이걸 토지의 표시라고 하는데, 이 토지의 표시가 새로 정해지거나 변경되거나 말소되는 것을 우리가 뭐라 하고, 토지의 이동.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지적 소관청이 결정한다. 분할, 합병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 토지의 이동 그런 거고, 이걸 지적 소관청이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하느냐. 신청을 받아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서 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때 직권으로 할 때 순서가 있다. 직권으로 뭘 결정할 때? 토지 이동을 결정할 때 순서가 있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요거를 있는지를 알아야지 직권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황조사를 하죠. 그래서 무슨 조사? 현황조사. 토지 이동 현황조사를 하는데, 현황조사하기 전에 먼저 계획부터 세워라. 이렇게 나가죠. 자, 책에, 1번. 자, 이 조문을 외운 거니까, 자, 1번부터 쭉 읽어볼까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든 토지에 대하여 필지별로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 등을 조사 측량하여 지적 공부에 등록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2번.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이게 지금 외우라고 하는 이유는 이게 다 기출문제예요. 이게 다 가로놓기로 기출문제예요. 예, 무엇이 있을 때? 토지 이동이 있을 때 토지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누가 결정한다?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 그럼 그 밑에 3번은 요 얘기죠. 직권을 할 때 소관청은 토지 이동 현황을 직권으로 조사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 조, 면적, 경계, 좌표를 결정하고자 하는 때는 동그라미죠.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을 수립해야 돼요. 동그라미 치시고. 이때 이 토지 이동 현황 조사 계획은 누가 수립하는 거죠? 지적소관청이 하니까, 지적소관청 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니까 시군구별로 수립합니다. 시군구별로.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읍, 면, 동별로 수립할 수도 있다. 이때 소관청이 할 때 시도지사의 승인은 승인은 받을 필요가 없다. 2번. 지적소관청은 토지이동 현황 조사 계획에 따라 토지이동 현황을 조사한 때는, 자, 토지이동 현황 조사예요. 토지이동 현황 조사한 때는 토지이동 조사부에다가 적어라. 토지이동 조사부.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금 정리할 때는 그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고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에 첨부해야 된다. 그래서 순서,
순서, 직권 정리 순서요. 제일 먼저 토지이동 현황조사계, 그 다음에 토지이동 현황조사, 그 다음에 토지이동 조사부, 토지이동 조사부, 그 다음에 토지이동 조서, 그 다음에 토지이동 정리 결의서, 순서대로. 그것도 기출문제예요. 순서 물어보는 것도. 자, 그럼 이제 하나씩 갈 때 우리가 요 필지에서는 요건과 관련돼서 예외가 내는 거고요. 우리가 필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의 단위인데 하나의 필지가 되려면 구성 요건을 보시면 지번부여적이 동일해야 돼요. 네, 지번부여적이 동일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목이 같아야 되고, 소유자가 같아야 되고, 축척이 같아야 되고, 집안이 물리적으로 연속되어 있어야 되고, 등기 여부가 동일해야 돼요. 이 6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 필지가 되는데 이 중에 예외가 하나 있다. 몇 번의 예외가 있죠? 몇 번의 예외? 네, 몇 번? 2번의 예외죠. 지목이 동일해야 될 거고. 예, 그래서 원래 하나의 필지가 되려면 지목, 용도가 같아야 되죠. 근데 용도가 다른데도 한 필지로 할 수도 있다. 예, 그게 이제 양입의 개념이죠. 양입의 개념. 그래서 양입지란 주된 토지와 용도가 다른 토지로서 주된 토지에 편입되어 주된 토지와 함께 1필지로 획정되는 종된 토지, 이게 양입지라고. 그래서 양입을 했다는 얘기는 용도가 다른데도 전부 한 필지로 등록했다 이 말 뜻이에요. 네. 그럼 어떤 경우에 양입지가 생길 수 있느냐? 주된 토지의 편입 위에 제공된 토지, 도로나 국어, 주된 토지 접속하거나 둘러싸인 토지, 이런 토지면 양입지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주로 양입에 제한 내는 거죠. 양입지라고 하는 건 종된 토지죠. 그래서 그 종된 토지가 되는 한데, 되는 양입지가 될 수가 없다. 한 필지로 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면적이 넓어도 안 된다. 주된 토지 면적의 10%를 초과해도 안 되고 330제곱미터를 초과해도 안 된다. 이렇게 나와죠. 자, 그 다음에 하나씩 또 보시면 필지별로 이제 지번서부터 쭉 가면 자, 맨날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자, 지번. 우리나라의 지번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지만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는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이고 3번을 보시면 지번은 본번과 부번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줄 표시를 연결한다. 이 경우 이 표시는 의라고 있죠. 의라고 있는다. 됐고요. 쭉 넘어가셔서 오른쪽에 04번에 우리 법령상 지번의 부여 방법 04번에 자, 지번은 누가 부여해요? 지적소관청이 무업별로 지번 부여적별로 방향은 북서에서 남도로 맨날 나오는 조문이죠. 지번은 지적소관청이 지번 부여적별로 왼쪽 위 북서에서 남동으로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토지 이동이 있을 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와 관련돼서 신규 등록 전환, 분할, 합병, 그다음에 도시개발사업 하면은 축적 변경,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 각 토지 이동별로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요거는 이제 꼭 정리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제가 쭉 그동안 공부했던 거예요. 신규 등록, 처음 등록하는 거죠. 처음 등록하는 걸 뭐란다? 신규 등록. 그럼 신규 등록할 때 지번을 어떻게 부여하느냐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신규 등록하고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식이 똑같다. 등록 전환은 무슨 말이죠?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거죠. 그럼 토지대장에는 처음 나오는 거예요. 처음 나오는 거죠. 그동안 어디 있었는데.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옮기는 게 등록 전환이니까 결국은 뭐 할 때랑 똑같다. 신규 등록할 때나 등록 전환은 지번 부여 방식이 똑같아요. 원칙은 뭐죠? 원칙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하는 거죠. 인접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해요. 그래서 이제 말로 할게요. 그림 안 그리고
자, 50번지 앞에 바다가 있었는데, 자, 몇 번지요, 지금? 50번지 앞에 바다가 있었는데, 매립을 했어. 땅이 생겼어요. 그럼 뭘 하는 거죠? 신규 등록하는 거죠. 예, 바다였는데 땅이 생겼으니까 처음 등록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신규 등록하는 거죠. 그러면 새로 생긴 그 땅에 신규 등록을 할 때 지번을 뭐라고 붙이느냐 이 말이죠. 지번이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신규 등록할 때 지번은 인접토지 본번에 부번을 부여한다. 그럼 50번지 앞바다면 50에 1번지 이렇게 붙인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부번을 붙이는 것이 부적당하면 본번을 부여해요. 원칙은 부번 붙이는 건데 부적당하면 본번을 붙인다. 이때 이 본번은 없는 본번이어야 되죠. 없는 번호야 되니까 그 독일의 제일 마지막 번호 최종 본번 다음 순번으로 본번을 부여하는 경우도 있다. 그 예외적인 경우가 세 가지 표현이 나올 때죠. 예, 어떤 경우? 그 인접지가 공교롭게도 최종 지번일 때, 최종 지번일 때 또는 멀리 떨어져 있다든지 또는 지금 여러 필지 그런 말이 나오면 본번 얘기가 나와야 돼요. 네, 등록 전환도 마찬가지고. 자, 그다음에 분할이요. 자, 분할은 한 필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거죠. 예, 그러면 10번지를 분할을 했다. 그럼 두 필지로 분할을 했다. 그럼 번호가 두 개가 필요하죠. 한 필지였다가 두 필지로 분할을 했으니까 그럼 그 번호 두 개 필요한데 어떻게 분류하느냐? 한 필지는 분할 전의 지번, 원래 있던 지번 그대로 쓰는 거예요. 분할 전의 지번으로 하고 나머지 필지는 꼭 부번이 나와야 돼요. 부번이 나와야 되는데 없는 부번이어야 되죠. 없는 번이 되니까 표현이 어때요? 그 본번에 최종 부번 다음 순번으로 부번 부여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럼 방향은 어느 쪽부터 붙여요? 왼쪽 위에서부터 북서기원법으로 붙여야 되죠. 근데 오른쪽 밑에 쪽을 먼저 붙이는 경우도 있네. 건물이 있을 때, 그죠? 건물이 있는 토지를 분할할 때는 그 북서기원법과 상관없이 건축물이 있는 필지에 대하여 분할 전의 지번을 우선하여 부여하여야 한다. 들리십니까? 예. 건물 쪽을 먼저 붙여요. 이때 주의하실 것은 소유자의 신청이 필요가 없어요. 예. 우선하여 그렇게 부여하는 거예요. 이게 분할이고. 합병은 여러 필지를 하나로 합치는 게 뭐다? 합병이죠. 그러면 10번지하고 11번지를 합병하면 몇 번지예요? 10번지하고 11번지를 합병하면 10번지예요. 그래서 표현이 선순위 지번, 합병 대상 지번 중 선순위 지번으로 보여요. 그게 하대에서 나오는 그 조문상 표현. 만약에 9의 1번지하고 10번지하고 11번지면 9의 1번, 세 필지예요. 9의 1, 10, 11 이렇게 세 필지를 합병할 수도 있죠. 그때는 9의 1이 아니라 10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선순위인데 본번만으로 된 것이 있을 때는 본번 중 선순위 지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9의 1, 10, 11인데 11번지가 되는 경우도 있나요? 합병인데. 그것도 이제 그 11번지에 뭐가 있을 때? 건물이 있을 때. 그 다음에 건물이 있다고 당연히 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신청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합병할 때 원칙은 선순위 지번이지만 합병 대상 중 건축물이 있어서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소유자가 신청한 때에는 그 지번을 합병 후의 지번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그래서 그 합병에서는 거기를 주의하셔야 돼요. 신청이라는 말이 꼭 들어가야 돼요. 건물이 있다고 그 지번 되는 게 아니라 뭘 하여야? 신청을 하여야. 그 다음에 도시개발 사업. 도시개발 사업 할 때 지번 부여요. 도시개발 사업 할 때는 무슨 측량을 해요? 저 확정 측량. 그럼 토지가 반듯반듯해지네. 도시개발 사업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미지가 논밭들이 있었는데 수용등을 해가지고 택지로 개발한다. 그럼 토지들이 다시 반듯반듯하게 하면서 도로도 새로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때 하는 측량을 무슨 측량? 지적 확정 측량. 그럼 그때 토지를 새로 정리하면서 지번도 새로 붙인다. 도시개발 사업할 때. 이때 지번 부여 방식은 준용하는 게 요 세 가지는 똑같다. 그래서 요거 잘 나와요.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 방식이랑 똑같은 게 뭐다? 축척 변경할 때도 지번을 새로 부여해요. 무슨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 방식으로 하고요. 지번 변경할 때도 새로 부여해요. 그 다음에 행정구역 개편했을 때도 새로 부여하는데 다 도시개발 사업 방식을 준용합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지번 부여 방식은 원칙이 종전의 지번 중에서 본번만으로 종전의 지번 중 본번. 자, 논밭들이 있었어요.
택지, 신도시로 개발이 돼요. 그 옛날에 논밭이었을 때 지번이 있었나? 여기가 논밭이었는데 지금은 신도시로 개발된다고요. 예, 그럼 이건 도시개발 사업 하는 거잖아요. 그럼 옛날에 논밭일 때도 지번이 있었냐고. 그 지번이 있었잖아요. 그럼 원래 그 동네에 있던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새로 부여하는 거라고 말 되시죠? 전혀 생판 새로운 번호가 아니라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해요. 그런데 종전의 지번 중 부여할 수 있는 지번의 수가 새로이 부여할 지번의 수보다 적을 수도 있다. 부족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모자르니까 그 지번 부여적에 최종 본번 다음 수번으로 순차적으로 본번 부여할 수도 있고 블록 단위로 하나의 본번을 부여한 후 부번으로 부여하는 거. 그게 뭐죠? 블록 단위 이런 말 나오면 블록식이죠. 단지식. 그럼 단지식으로 하면 더 많이 붙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부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몇 개 보세요. 지번 변경이요. 지번 변경. 지번 변경 하면 느낌이 오세요? 지번 변경 누가 하는 거? 지적 소관청이요. 언제 지번 변경이에요? 지번 변경은 어떤 화곡동 지번 변경한다 그러면 화곡동을 전체적으로 지번 새로 싹 바꿔주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 한 필지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이 지번 변경이라고 하는 것은 지적 소관청이 하는데 어떤 경우에 한다? 필요한 때. 소관청이 지적 소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는 이렇게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구 마음이에요? 지적 소관청만. 그래서 이제 나왔던 문제가 소유자가 신청해서 하는 게 아니라고. 소유자가 우리 화곡동 지번 바꿔주세요 신청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판단해서 지적 소관청이 판단해서 하는 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러 필지를 바꾸는 거니까 시도의사의 승인사항이다. 시도의사한테 승인을 얻고야 된다. 그런 것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쭉쭉쭉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그 18페이지 그 6번에 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 전 지번 부여. 자, 이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지번은 언제 부여해요? 공사가 끝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준공되기 전에 부여할 수도 있다. 그럼 그 조문에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것은 그 근거 자료, 사업계획도. 사업계획도 동그라미 쳐 있나요? 준공 전에 지번 부여할 때는 무엇에 따른다? 사업계획도에 따릅니다. 사업계획도. 가로 넣기로 여러 번 냈어요. 사업계획도. 그런데 이때 지번 부여 신청을 누가 해요? 사업시행자. 그래서 그것도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읽어볼게요. 도시개발사업 준공 전에 사업시행자가 동그라미 치세요. 사업시행자가 지번 부여를 신청을 했다고. 근데 거기에 소유자가 신청했다 그러면 X라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약간 핀트는 다르지만 저 뒤에 이 도시개발 사업에서 신청은 소유자가 못하죠. 특례 적용되잖아요. 특례.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할 때는 무조건 누가 신청? 사업 시행자가 신청하는 거니까 거기에 소유자가 신청한다는 표현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사업 시행자가 지번 부여를 신청했어. 언제? 준공되기 전에. 그러면 부여할 수 있다. 부여할 수 있는데 근거 자료는 사업 계획도에 따른다. 그래서 그 조문에서는 두 부분을 보세요. 두 부분이 포인트입니다. 자, 지번 변경은 오른쪽에서 절차에 지적소관청이 시도의사의 승인을 얻은 후 지번을 변경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번과 관련해서 먼저 마지막으로 정리하실 파트가 결번. 결번. 오른쪽 페이지 결번 보이세요? 06번에 결번. 번호가 있다가 빠지는 게 결번이죠. 있었던 번호가 없어지는 걸 뭐라고 한다? 결번이에요. 결번인데 우리가 요 중에서 결번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죠. 신규 등록은 새로 생기기만 하니까 결번이 안 생기죠. 등록 전환은 결번이 생기죠. 결번이 생기겠지. 지금 아까 신규 등록과 등록 전환은 같은 방식이다라는 것은 새로 쓰는 지번이 같은 방식이다 이 말이고 다른 점은 신규 등록은 원래 토지 없었죠. 원래 토지 없어서 처음 생긴 거잖아요. 원래 있었던 번호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만 등록 전환은 원래 지번이 있었나? 임야 대장에 3 몇 번지 있었잖아요. 그럼 토지대장 옮기면서 3 몇 번지는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이 등록 전환은 결번이 생겨요. 분할은 늘어나기만 하는 거죠. 안 생겨요. 합병은 하나가 없어졌죠. 결번이 생기고 도시개발사업 종전의 지번 중
본번만으로 부여한다 그랬으니까 종전주번 중에서 안 쓰는 번호가 있죠. 이것도 결번이 생겨요. 그럼 결국 도시개발 사업이 생기면 축적 변경, 지번 변경, 행정구역 개편도 다 결번 생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번이 발생하지 않는 거 신규 등록하고 분할이죠. 그래서 제목이 써져 있는 말이 그 말이죠. 결번 제목에 분할하고 신규 등록은 결번이 생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결번이 생기면 결번도 관리해요. 결번도 관리해서 결번은 결번대장에다가 관리합니다. 그래서 그 조문 잘 나오는 조문이죠. 읽어보면 지적소관청은 행정구역 변경, 도시개발 사업 시행, 지번 변경, 축적 변경, 지번 정정 거기까지 동그라미 치는 거죠. 지방 정정까지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게 뭐예요? 결번의 사유죠. 사유. 이런 사유로 결번이 생긴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결번대장, 동그라미죠.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한다. 그래서 그 문장에서 체크하실 부분은 두 개의 동그라미입니다. 결번은 어디에? 결번대장에. 지번대장에서 여러 번 나왔어요. 결번대장. 그 다음에 그 첫 번째 동그라미 치신 그 결번의 사유에 신규 등록이나 분할이 들어가면 안 돼요. 신규 등록이나 분할은 결번 사유가 아니잖아요.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원 보셨고, 이게 여태까지 기출문제 다예요. 이게 맨날 조문에 나오는 거 다인데, 혹시 몰라서 하는데, 여러분, 결번은 보충하지 않는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결번. 번호가 빠졌잖아요. 그럼 다시 그 동네에 번호가 필요할 때, 결번 됐던 건 다시 안 써요. 그래서 만약에, 70에 1까지 있었다고 할게요. 자, 요거를 합병을 했어요. 그럼 몇 번지? 70번이 되죠? 이걸 다시 분할을 했어요. 그러면은 70을 분할을 했다고. 그럼 하나는 70 쓰는 거죠? 건물 없다고 할게요. 70. 하나는 부번 써야죠. 근데 부번을 70에 1은 안 쓴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여기 원래 없었던 번은 70에 1 되잖아요. 근데 원래 71에 있다가 결번이 생긴 거죠. 결번은 다시 보충을 하지 않는다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혹시 이런 사례 문제 나면 이건 70에 2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음 번호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혹시 몰라서 봅니다. 결번은 보충하지 않는다. 그 개념 말뜻 한 번만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이제 지목 갈게요. 자, 지번 무조건 나오는 한 문제. 두 문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지목 무조건 나오는 문제고 두 문제도 냈어요. 작년에도 두 문제 냈어요. 우리가 지목은 어디에 등록하죠? 지목. 목도장. 확실히 이제 열심히 공부하셨으니까 이게 효과가 나오네. 목도장. 지목은 도로 끝나고 장으로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정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정해서 등록하는 거죠. 지번을 정해서 등록을 하는 거잖아요. 어디에다가? 지적공부. 그럼 지적공부가 7개가 있는데 각 토지 표시가 등록되는 지적공부가 다 다르죠. 맨날 나오는 문제. 그래서 지번은 다 나와야죠. 지번을 써야지 몇 번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지번은 다 나오는 건데 요 지목은 목도장이다. 외웠죠? 지목은 도로 끝나고 장으로 끝나는 데 나온다. 그래서 지적도, 임야도, 도로 끝나는 데하고 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거기에만 지목을 쓰고 공유지연명부, 대지권 등록부 이런 부로 끝나는 데는 안 쓴다. 그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쓸 때 지적도, 임야도에는 부호로 쓴다. 지적도, 임야도, 지도에다가 지목을 쓸 때는 한 글자만 쓰잖아요. 앞글자 한 글자만 쓴다. 이걸 부호로 쓴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때 부호로 쓴다는 것은 첫 글자 쓴다는 얘기죠. 근데 4개의 지목은 두 번째 글자 쓴다. 그래서 공장용지는 장이라고 해서 공하면은 공원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주차장은 차라고 써요. 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주유소용지 얘기하는 거고, 유원지는 원이라고 써요. 유 그러면 뭐죠? 유지, 연못, 유지를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천은
천. 하라고 안 쓰고 천이라고 쓴다. 그래서 그 4개는 차문자 쓴다. 그 문제, 지목의 등록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 유형 문제는 지목의 이름이에요. 지목의 이름. 우리나라 지목의 이름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지목의 종류가 법으로 정해져 있냐고. 28개로 법으로 정해져 있다. 지목 법정주의잖아요. 그래서 지목 이름에 뭐 기출문제들 선화지, 산업용지, 선로용지 이런 지목 이름은 없는 거잖아요. 저수지 이런 이름 없잖아요. 그래서 지목 이름들 내는 문제, 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가 지목의 구분. 아까 우리가 시행령에 있던 지목의 구분 쭉 읽으셨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주로 시험에 내는 게 단서죠. 뭐뭐 있는데 다만 뭐뭐뭐뭐는 제외한다. 그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지목은 이렇게 3개 테마로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지목의 원칙은 그냥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맨 밑에 지목은 법정주의다. 맨 밑에 지목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 일필일목이다. 하나의 필제는 하나의 지목만 쓴다. 여러 용도면 주된 용도로 쓴다. 주지목, 추정의 원칙이고 용도가 바뀌어도 일시적으로 바뀔 때는 지목을 안 바꾼다. 영속성의 원칙 그러는 거고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요거는 이제 그 조문상 나올 때 이제 2개가 조문에 있죠.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네. 뭐라고요? 택지 조성공사가 준공됐다고요. 그럼 뭐로 쓰려고 만들었죠? 택지, 주택의 부지로 쓰려고 만들었죠. 그럼 거기 건물이 준공이 안 돼도 아직 주택, 아파트가 안 지어져도 딱 목적이 정해져 놨잖아요. 택지로 쓰려고 만들어놨으면 그 목적에 따라서 지목을 대로할 수 있다.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19페이지 맨 밑에 하고 있는 거예요. 19페이지. 그 다음에 똑같은 표현이 있는 게 공장 부지 조성공사가 준공된 토지. 아직 공장은 안 지어졌어. 근데 그 땅이 뭐로 조성됐다고? 공장 부지로 조성된 땅이야. 그럼 목적이 딱 정해졌잖아요. 그러면 공장 용지로 한다. 이런 것이 사용 목적, 추정의 원칙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까 4번에 영속성의 원칙이 조문에 있는 것은 잡종지에 하나 이 표현이 있죠. 영속성의 원칙 관련해서 원래 채석장 지목이 뭐죠? 잡종지죠. 돌 캐내는 거, 흙 파내는 것은 잡종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채석장 허가를 얻었는데 원상 회복을 조건으로 채석장 허가를 얻었다. 그럼 잠시만 쓰고 돌려놓겠다는 거잖아요. 그때는 잡종지로 하지를 않는다. 그게 무슨 원칙? 영속성의 원칙의 조문 표현이죠. 그 다음에 6번 등록 선후의 원칙은 용도가 중복됐을 때 얘기해요. 예. 그럼 먼저 있던 지목으로 쓴다라는 게 무슨 원칙? 등록 선후의 원칙이고 넘겨보시면 선후가 똑같다. 같이 만들어졌다. 2개가 동시에. 그러면은 경중을 따져라. 그래서 중한 용도로 지목을 쓴다라는 게 용도 경중의 원칙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목의 표기 방법은 금방 했습니다. 4개의 차문자 쓰는 지목 정리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지목의 구분해가지고 맨날 나오는 문제. 자, 전답, 과수원 이렇게 쭉 나가죠. 농지부터 나가죠. 그래서 전은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데인데 단서가 과수류는 제외한다는 거죠. 과수류를 제외하는 것은 과수원이다. 그 말이죠. 첫째 줄에 과수류는 제외한다라는 단서가 있어요. 가로 안에. 네. 그다음에 답은 물을 상시로 이용하여 재배하는 거죠. 벼연, 미나리와 뭐 이런 거 재배하는 데가 답. 네. 과수원은 과수류 재배하는 데죠. 근데 그 단서 읽어보시면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그래서 과수원에 있는 부속 건물의 부지는 뭐예요? 과수원이에요. 부속 건물 다 과수원인데 건물 중에서 무슨 건물은? 주거용이라는 게 키워드죠.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똑같은 게 목장용지에도 같은 개념이죠. 목장용지에도 부속 건물이 있을 수 있다. 그럼 목장에 있는 건물 다 목장용지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그 다음에 임야는 그냥 입에서 외우셔야 되는데, 자, 산림 및 원야를 이루고 있는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는 뭐다?
임야예요, 임야. 매년 나오죠. 거의 매년 나오니까 같이 할 때, 같이 동문들끼리 같이 할 때 외우세요. 자, 수림지, 중림지, 암석지, 자갈땅, 모래땅, 습지, 황무지 이런 거보다 임야, 임야. 잡종지 아니에요. 예, 임야, 임야. 자, 광천지. 광천지라고 하는 것은 지하에서 용출되는 데죠. 예, 그래서 여기 단서도 또 작년에도 또 냈죠. 다만 온수약수 둘째 줄에 다만 온수약수 서유리 등을 일자한 장소로 운송하는 송수, 송유관, 저장시 부지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분만 광천지로 하겠다. 용출, 뿜어져 올라오는 데만 광천지로 한다. 그 개념이고, 염전, 염전의 단서는 천일점이죠. 그러니까 염전은 천일점 방식만 염전을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천일점 방식이 아니고 동력을 이용하여 바닷물 끓여서 송을 제조하면 그거는 공장용지예요. 염전이 아니다. 염전이 아니다. 둘째 줄에 다만 하고요. 그다음에 대 하면은 자, 영구적 건축물 중에서 어떤 건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우리가 자, 지목 중에 대가 있죠. 그럼 건물의 부지는 다 대예요? 아니죠. 건물도 여러 종류가 있냐고. 건물도 공장 건물도 건물이고 상가 건물도 건물이고 주택 건물도 건물이잖아요. 건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건물 중에서 이런 건물의 부지는 대로한다고. 어떤 건물? 첫째, 주거. 그 다음에 사무실. 그 다음에 점포, 상가 있죠? 예, 그 다음에 문화시설 건물, 문화시설 건물의 부지는 뭐로 한다? 대로합니다. 그래서 문화시설 건물의 예시가 뭐가 있는 거예요? 박물관, 극장, 미술관 이런 문화시설 건물의 부지를 대로합니다. 그 다음에 건물이 없어도 대인 경우도 있다. 아까 택지, 조선공사가 준공된 토지는 대로한다. 되셨습니까? 예, 대요, 대.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대가 나오는데요. 다른 지목 얘기하는데 거기서 대라고 하는 것들이 쭉 있는 거죠. 그래서 대를 한번 정리해보자. 아까 목장 안에 있는 주거용 건물 대였잖아요. 그 다음에 과선에 있는 주거용 건물 대. 그 다음에 저 뒤에 이제 묘지에 또 대가 나오죠. 그 묘지에서 단서가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 그런 거 나왔죠. 예, 그런 것들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공장용지. 자, 공장시설의 부지면 공장용지예요. 공장 건물 없어도 공장용지일 수 있다. 예, 두 번째 줄에, 셋째, 나번에 공장부지, 조선공사가 준공된 토지. 공장부지, 조선공사가 준공된 토지면 공장용지. 공장용지는요, 개념을 공장부지 땅 안에 있으면 어떤 시설이건 무조건 공장용지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무조건 공장용지, 무조건. 그래서 저 뒤쪽에 나와 있는 것, 공장용지라서 이런 것이 아니다라고 단서로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그러니까 도로에서. 그러니까 통로, 길은 뭐죠? 통로, 길로 쓰이면 지목이 뭐예요? 도로잖아요. 도로, 통로니까 도로잖아요. 근데 그 도로의 단서가 단지, 아파트라든지 공장 이런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도로가 아니다. 그때 나왔잖아요. 그럼 아파트 단지에 있는 길은 대고, 공장 안에 있는 길은 공장. 그러니까 공장 안에서 무조건 공장용지예요. 그 다음에 저 뒤에 또 주유소용지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주유, 급유 이런 시설이면 뭐가 돼요? 기름 넣는 거, 예, 급유 이런 시설이면 주유소용지잖아요. 근데 그런 시설이 공장 안에 있으면 공장 안에 있는 건 주유소용지가 아니라 무조건 공장용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개념이 공장 안에 있는 건 무조건 공장용지라고 하시는 공장 안에 있는 건 무조건 공장용지. 학교용지도 같은 개념이에요. 학교 부지 안에 있으면 무조건 학교용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주차장. 자, 주차장은 이런 개념이죠. 옛날에는 이제 자동차 관련 시설 하면은 잡종지예요. 뭐라고요? 자동차와 관련된 시설 하면 뭐다? 잡종지에서 저 뒤에 잡종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 해가지고 작년에도 구체적으로 추가해가지고 바로 나왔죠. 자, 터미널 자동차와 관련된 거냐고요? 예, 그럼 터미널 하면 뭐다? 좀 이따 또 볼 거니까 지금 머릿속에서 한번 정리해보세요. 터미널, 잡종지, 폐차장도 자동차 관련된 거잖아요. 그건 뭐다? 잡종지, 자동차 운전학원.
자동차 운전, 자동차 관련된 거잖아요. 잡정지예요. 예, 다 잡정지. 근데 그래서 옛날에는 주차장도 잡정지였다고. 무슨 관련 시설이니까 자동차 관련 시설이니까 다 잡정지였는데 자동차 관련 시설 중에서 잡정지에서 주차장을 빼서 하나를 더 만든 거예요. 네? 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자, 주차장은요 원래 옛날엔 잡정지였다가 독립적인 주차 시설이면 주차장으로 합니다. 근데 주차장에서 주차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4개가 나오지. 노상 주차장에서 체크하셔야 노상 주차장. 노상 주차장은 도로예요. 도로에 근거 놓은 게 노상 주차장. 그건 주차장이 아니고. 부설 주차장, 이건 무슨 거예요? 독립된 게 아니라는 거지. 학교에 있는 주차장은. 학교용지, 공장에 있는 주차장은. 공장, 이런 건 다 무슨 주차장이에요? 부설. 딸려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이 아니다. 근데 부설 주차장이더라도 떨어져 있으면 그건 주차장을 한다고. 예, 그래서 그 조문상 표현이 어떻게 되죠? 이들 시설물 부지 인근에, 시설물 부지 인근에 요 말에 나온 떨어진 이런 뜻이라고. 그 부설 주차장은 주차장으로 한다 이렇게 나오고요. 네, 그 다음에 자동차 판매 목조 설치 물류장. 자동차 판매 목조 설치 물류장, 야외 전시장, 이것도 뭐가 아니다. 주차장이 아니다. 그럼 그건 뭐겠어요? 잡정지겠죠. 자동차 관련된 것은 잡정지였잖아요. 예, 그렇게 나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유소용지요. 주유소용지에서 단서가 첫째 줄에 있는 게 다만 자동차 선박 기자의 제작 또는 정비 공장 안에 설치 급유 소유소의 부지는 제외한다. 키워드가 뭐라고요? 공장 안에. 공장 안에 하면은 무조건 공장용지가 돼요. 예. 그 이게 주유소용지에서 주의하실 건 뭐 석유 이런 거, 전기 충전소 이런 것도 주유소용지가 되죠. 예, 이런 거 판매뿐만 아니라 저유소도 주유소용지다. 저유의 개념도 가지고 나목에 저유소, 원유 저장소 이런 것도 다 뭐다? 주유소용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물건 보관하는 데를 뭐라 그래요? 창고죠. 보관 시설의 부지 이런 표현 나오면 창고용지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도로. 그래서 단서가 단지 안에, 아파트나 공장, 단일용도 일단 단지 안에 설치된 통로는 제외합니다. 예. 그리고 그 도로에서 읽어보시면 다 도로 같죠? 거기서 그 고속도로 휴게소는 그 말장난 할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고, 휴게소인데 고속도로의 휴게소는 뭐다? 도로예요. 다 도로부지예요. 국도변에 있는 휴게소는 도로 아니죠. 그냥 상가라고요. 그건 대예요, 대. 자, 그 다음에 철도용지는 뭐 궤도, 이런 표현, 궤도. 그 다음에 뭐 역사, 차고, 발전시설, 공작장 이런 표현 나오면 철도용지. 제방은 뚝이죠. 방조제, 방파제, 방사제 이런 말 나오면 제방. 하천은 물이 흐르는 데죠. 물이 흐르는 땅을 하천. 근데 어떻게 흐르는 거? 자연적으로 흐르는 거. 일반적으로 하천. 국어는 원래 말의 뜻은 또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또랑은 좀 규모가 작은 거죠. 그래서 물이 흐르는데 소규모 수로는 뭐로 한다? 국어. 그 다음에 인공수로도 국어로 한다. 그래서 국어의 포인트, 핵심 단어는 인공수로, 그 다음에 소규모 이런 표현이 나오면 국어. 그냥 자연적으로 흐르면 이렇게 나오면 하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흐르는 게 아니라 고여있는 데는 유지라고 한다. 물이 고여있는데 뭐 저수지, 연못, 댐 이런 데는 유지. 그 다음에 그 유지 부분에 저 뒤에 연왕골이 자생하는 배수가 잘 되지 않는 토지 이 표현도 봐주시고요. 그러니까 연못에 물이 있으니까 이런 것이 자랄 수 있냐고요. 자생. 그냥 크는 거죠. 예, 그런 데는 뭐다? 유지. 재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생하면 유지. 그 다음에 양어장. 수산생물을 양식하는 데죠. 근데 어디서 양식을 해야 돼요? 육상에서. 맨 앞에. 육상에서. 인공으로 조성돼. 이런 데가 양어장. 그다음에 수도용지. 수도 관련 시설이에요. 뭐 취수, 저수, 도수, 송수 이런 부지가 수도용지. 공원 하면은 공원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예요. 예, 공원, 녹지 등으로 결정 고시된 토지는 공원으로 하는데 단 묘지 공원은 공원이 아니다. 묘지 공원은 공원이 아니라 묘지다. 묘지 공원은 묘지.
그다음에 체육용지는 체육 활동하는데요. 예, 자, 그래서 한번 예시를 읽어보실래요?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야구장, 골프장, 스키장, 승마장, 경륜장 이런 게 체육용지예요. 자, 단서가 있네요. 다만 체육시설로서의 영속성과 독립성을 미흡한 정구장, 골프 연습장, 실내 수영장, 체육도장 이건 체육용지가 아닙니다. 아니고요. 왜요?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하니까. 자꾸 이미지를 쌓으세요. 예, 체육용지가 아닌 거에 첫 번째가 뭐 나왔죠? 정구장. 정구장이란 글씨를 보면 아파트 단지의 텐시장 떠올리시라고. 아파트 단지에 있는 텐시장. 그게 정구장이에요. 법에서 말하는. 그거는 뭐가 아니다. 아파트 단지에 있으면 다 대라고. 체육용지가 아니다. 골프 연습장 하면 실내 골프 연습장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 다음에 실내 수영장. 뭐 떠오르면 돼요? 어린이 실내 수영장. 동네에 있는 그것 떠올리시라고. 그러니까 지금 단어를 보시면서 자꾸 이미지를 쌓으시라고. 이미지를. 실내 수영장이란 글을 보고 잠실 실내 수영장이 떠오르면 안 된다고. 잠실 실내 수영장은 체육용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실내 수영장은 동네에 있는 어린이 실내 수영장 이런 거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무슨 말이 붙어 있는 거라고요? 영속성과 독립성이 미흡한 이런 얘기라고요. 실내 수영장. 그 다음에 체육도장. 태권도장 생각나시면 되죠. 얘가 체육용지가 아닌 거고요. 그 다음에 유수를 이용한 요트장, 카누장. 유수를 이용했으니까 그냥 뭐다? 하천이다. 하천이지. 체육용지가 아니다. 그 다음에 유원지. 유원지하면 위락, 휴양 이런 단어 나오면 쉬는데, 노는데, 위락, 휴양시설, 그건 뭐예요? 유원지가 돼요. 자, 이것도 자꾸 단어를 보면서 이미지를 쌓으세요. 자, 수영장, 유원지라고 해요. 수영장 하면 떠오르는 데가 장흥, 송추 유원지에 있는 그 수영장 떠올라야 됩니다. 수영장 유원지예요. 유선장, 뱃놀이 하는데. 그 다음에 낚시터, 어린이 놀이터, 바이킹 떠올라야 돼.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동물원, 식물원, 민속촌, 경마장, 야영장 작년에 추가된 거예요. 야영장의 지목은 유원지, 체육용지 아닙니다. 야영장 그러면 유원지. 캠핑장 떠오르시면 돼요. 캠핑장 유원지예요. 자, 그 다음에 다만 이들 시설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인정되는 숙식시설 유기장의 부지와, 그러니까 숙식시설, 유기장 이런 게 떨어져 있으면은 따로 정한다 이런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유원지 안에 숙식시설이 있으면 다 유원지가 되는데 떨어져 있으면 따로 정한다 이런 뜻이에요. 거리 등으로 보아 독립적인 것을 인정되는 이 말하고요. 그 다음에 하천, 국어, 유지로 분류되는 것은 제외합니다. 그럼 유원지 부지에 하천이 있을 수 있죠. 그럼 물이 흐르는 부분은 뭐로 하는 거고? 하천으로 하고요. 나머지 부분 유원지 이렇게 정합니다. 종교용지, 교회, 사찰, 향교 이런 말 나오면 종교용지. 사적지, 문화재죠. 그런데 다만 학교라든지 공원, 종교용지 안에 있을 때는 제외한다. 학교 안에 있는 것은 무조건 학교용지, 공원 안에 있는 건 무조건 공원, 종교용지 안에서 무조건 종교용지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묘지는 단서, 묘지 관리를 위한 건축물의 부지는 대로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잡종지의 단서, 첫째 줄,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돌 캐는 거, 흙 파는 거 허가된 토지는 제외한다. 단서 부지고요. 자, 그럼 잡종지가 제일 시험에 많이 나왔었으니까 예시를 한번 쭉 봅니다. 자, 갈대밭, 실내 물건 쌓아두는 거, 돌을 캐내는 거, 흙을 파내는 거, 야외 시장, 공동 우물. 지금 뭐 읽고 있는 중? 잡종지 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그 다음에 변전소, 송신소, 수신소, 송유시설. 그 다음에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동차 운전학원, 폐차장, 그 다음에 공항, 항만 이런 것도 잡종지. 도축장, 쓰레기, 오물처리장 이런 각종 혐오시설의 부지도 다 뭐로 한다? 잡종지. 또 어디에 속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다 잡종지로 한다. 예. 이렇게 해서 지목. 자,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계, 면적 이렇게 나올 텐데 끊어서 갈게요. 좀 쉬었다가 다시 가시죠. 지우지 마세요.